지금의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작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오스트레일리와 오스트리아를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가 호주가 가까워서 그런 듯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시절을 말하는데요. 정확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맹주 오스트리아를 말합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여제 마리아 테레지의 일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8세기의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가 합쳐진 연합체였습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모나코,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이탈리아가 합쳐진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지명은 좀 달랐지만 현대 지명으로 좀 불러봤고요.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6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유아기에 사망하고 말죠. 그 이후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연달아 딸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성은 군주가 될 수 없다는 살리카법으로 인해서 상속이 고민이었는데요. 그는 살아있을 때 첫째 딸이 황제를 물려받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곧이어 카를 6세가 죽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가문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녀가 20대 초반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 테레지아는 일찍 결혼해서 애가 셋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속으로 임신을 해서 황제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가문을 물려받자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은 난리가 납니다. 바이에른의 제후 카를 알브레이트는 자신 또한 황제 후손이라면서 황제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아래에 있는 헝가리에서는 20대 초반인 마리아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마리아가 변변치 않으면 오스트리아를 먹으려고 했죠. 그 밖에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제후들은 어디로 줄을 대야 할지 고민이었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도 난리가 납니다. 프랑스의 왕은 신성 로마 제국의 직계였지만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지 않았죠. 대신에 바이에른의 제후 카르를 황제로 지지하려고 했죠. 스페인은 당시 이탈리아 북부를 침략해서 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죠. 섬나라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내심 유럽의 혼란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늘 유럽에서 깡촌 취급을 받는 러시아는 이 유럽의 혼란에 자기도 한번 껴보고 싶었죠. 강대국들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황위 상속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쟁을 벌인 것은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선전포고 없이 슐레지엔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자그마한 나라긴 하지만 군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쉽게 슐레지엔을 낼름 먹어버리죠. 이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2만 명의 군대를 구성해서 보내지만 프리드리 군대가 너무 강해서 마리아의 군대는 핵박살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프랑스는 프리드리에게 엄지척을 날리면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쳐들어옵니다. 바이에른의 카를은 마리아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하려고 했죠. 점점 신성 로마 제국은 난장판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마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헝가리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 마리아는 기대하던 아들을 낳았었는데요. 첫 아들을 넷째로 낳은 겁니다. 갓난아기를 들고 명연설로 헝가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시 헝가리는 몽고에게 얻어터지면서 기병 전술을 습득했는데요. 유럽에서 헝가리 후사르 기병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여왕의 연설에 감동하고 외교관들의 설득에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헝가리의 후사르 기병을 이용해서 바이에른을 빈집털이합니다. 카를은 황제 즉위식하러 수도를 잠깐 비운 사이에 바이에른을 빼앗기고 맙니다. 바이에른을 먹은 마리아는 프랑스를 내쫓습니다. 프랑스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탈리아 북부 쪽의 제후를 외교로 마리아 쪽으로 돌립니다. 스페인도 헝가리의 후사르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보헤미아로 공격해온 프리드리히를 후방의 작센을 동맹으로 만들어 보급선을 끊어버립니다. 프리드리히도 자신의 영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신성 로마 제국의 상속자인 것을 모두에게 인정받게 되죠. 마리아는 남편 프란츠 1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세웁니다. 프리드리히에게 복수하고자 했지만 재정은 엉망이었고 군대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종교인들과 귀족들한테도 세금을 받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싫어했지만 프로이센의 행정제도를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프란츠 1세는 재산관리와 투자에는 특출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남편 덕으로 마리아는 전쟁 중에 돈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장교들을 교육했습니다. 마리아는 8년 동안 개혁을 통해서 국력을 단시간에 상승시키는데요.
당시 프랑스에는 루이 15세의 정부인 퐁파두르 부인이 정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엘리자베타 여제가 즉위하고 있었는데요. 유럽의 여성이 통치를 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 나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세 자매의 페티코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마리아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외교 정책을 토론했습니다. 당시 카우니치라는 신하가 프랑스와의 동맹을 제안했는데요. 남편 프란치 1세는 강력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랑 신성로마 제국이 몇백 년을 싸운 사이라 원한이 굉장히 깊었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프랑스가 쳐들어왔었으니까 카우니치의 동맹을 맺자는 말이 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56년 프리드리히는 작센을 침공해서 먹어버립니다. 곧이어 보헤미아로 진군하는데요. 군대를 개혁한 마리아의 오스트리아 군대가 맞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리드리히의 공격을 잘 방어합니다. 이 전투가 무승부이긴 하지만 공격이 실패했으니까 프리드리히의 패배라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군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을 프리드리히는 영국과 손을 잡고 막아내고요. 곧이어 러시아가 공격을 해왔는데요. 프리드리히는 러시아에게 선전하지만 물량 공세의 소중한 병력을 잃고 맙니다. 점점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다가오고 프리드리히는 위기를 느낍니다. 언제든 자살하기 위해서 독약을 준비하고 유서를 미리 써뒀다고 하는데요. 이 연합 공격에 프리드리히는 실제로 많이 패했죠. 이 전쟁을 7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승리로 끝날 뻔했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맹이었던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가 죽고 그녀의 조카인 표트르 3세가 즉위한 것입니다. 표트르 3세는 즉시 마리아와 동맹을 파기하고 프리드리히와 동맹을 맺었는데요. 지금은 러시아의 황제라고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는 가엾은 표트르 3세를 걷어가지고 12살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프리드리히에게 서력할 수 있었지만 결정타를 못 날렸죠. 결국 프리드리히에게 슐레지엔을 주기로 확정을 합니다. 프리드리히나 마리아나 7년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없고 빚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2년 후 남편 프란츠 1세가 사망하고 그녀는 장남을 황제로 세우고 15년간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프리드리히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신경질적으로 변했고요. 체중이 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는 남편의 유품을 모아둔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었다고 하고요. 63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통치했던 신성로마 제국은 봉건제를 유지했던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마리아는 50년 건립 계획을 8년 안에 달성해서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재설계를 합니다. 후계자들 또한 훌륭히 양성하였는데요. 그녀의 다음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하고 금술도 좋아서 16명의 아이를 낳았고요. 부부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는 슈퍼우먼의 원조이죠. 완벽한 여성 통치자입니다. 그녀의 단점을 꼽아보자면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비교했다고 하는데요. 마리아 탓으로 자식들 간에 서로 불화가 많았습니다. 장녀는 굉장히 이뻐해서 연애 결혼 허락했는데 다른 딸들은 정략 결혼 보내서 가슴에 못을 박기도 했고요. 본인은 정치 일선에 나서서 정치를 했는데 딸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범을 안 보이니까 딸들도 시집가서 마리아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반면 남편 프란츠 1세는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하고요. 마리아가 죽고 나서 60년 후에 마리아의 손자 프란츠 2세는 나폴레옹한테 신성로마 제국을 빼앗기고 맙니다. 마리아가 개혁을 통해서 다른 나라 몇십 년 걸릴 걸 단번에 해냈지만 영국처럼 의회를 만들지 못했죠. 그녀 또한 황족이라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뭐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신성로마 제국은 더 빨리 망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현대에 태어나서 교육받았으면 지금쯤 최연소 여성 대통령쯤 됐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